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그친다는 걸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 군산의 어느 밤, 작은 사진관의 유리문이 가볍게 덜컹거린다. 화장을 했어도 소녀티가 차마 다 물러나지 않은 여자 하나가 문틈 사이로 편지를 밀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자세히 보니 그녀는 방금 밀어넣었던 편지를 도로 끄집어내려는 중이다. 허나 야속하게도 편지 봉투는 기어이 좁은 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바닥으로 탁 하고 착지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편지 속의 말들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심야의 사진관 앞에서 혼자만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자의 이름은 김다림. 이름에서 네모 하나를 빼면 기다림이 되는 그녀는 말 그대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 주차 단속 요원으로 일하며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상에 촉촉한 빗방울을 내려준 남자의 이름은 유정원. 유원지와 정원의 중간 어디쯤이 되어줬던 남자는 말 한마디 없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어디로 간 걸까? 나는 그에게 무엇이었던 걸까? 다림의 감정이 상승할 때 정원은 하강한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초원 사진관을 운영하던 정원에게 죽음은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는 점잖게 죽음을 기다리는 중이다. 마침 다시 나타난 첫사랑은 정원이 삶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정리하는 걸 돕기라도 하듯 감정선에 마침표를 찍어주고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옛 생각과 함께 사라졌다. 문제는 다림이다. 무더운 여름날 운명적이지도 로맨틱하지도 않게 사진관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나무 아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뜯어 먹으며 잠시 서로의 그늘이 된다. 삶의 끝에서 당겨진 작은 불꽃, 하지만 꺼지기 전의 불꽃도 뜨겁기는 마찬가지다. 정원은 스쿠터를 타고 다림 주변을 맴돈다. 함께 거리를 걷는다. 느닷없이 팔짱을 낀 그녀에게 놀란 티를 내지 않으려 싱거운 귀신 얘기를 한다. 하루하루 덮쳐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빛으로 잠시 밀어내려는 듯이. 죽음으로부터 등을 돌려 다림을 향해 설 때 잠시나마 상황은 견딜 만한 것이 된다. 그렇기에 다림은 정원에게도 정원이었다. 허진호 감독의 데뷔작 8월의 크리스마스는 흔히 잔잔한 영화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이 관념은 영화가 개봉하던 당시의 정황과 맞물려 있다. 한국 영화도 재밌어졌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90년대 말의 작품들은 감정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 크게 히트한 최진실 박신양 주연의 편지 역시 시한부 인생을 테마로 하지만 8월의 크리스마스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 흥미롭게도 8월의 크리스마스 역시 원래 제목은 편지였다. 이후에 개봉하는 영화 약속은 이른바 최루탄 멜로의 전형을 이룬다. 그런 영화들에 비해 8월의 크리스마스는 상대적으로 잔잔해 보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재적으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한석규와 심은하라는 두 배우의 위상부터가 엄청났다. 당시 충무로에서 제작되는 모든 시나리오가 이 두 배우에게 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둘은 화려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캐스팅됐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던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톱아보면 이 작품의 격정이 더욱 선연히 눈에 들어온다. 특히 다림이 그렇다. 길에서 스쳐간 정원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스쿠터를 꺾을 때 조용히 미소 짓는 그녀의 표정은 본인의 마음에 충격적일 정도로 울긋불긋한 궤적을 그려나간다. 지금 같아서는 썸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치부될 이들의 사랑과 우정 사이에는 카카오톡으로 사랑을 말하고
일에 있고 없음으로 모든 것이 판명되는 지금의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양상의 진동이 있다. 영화의 후반부는 또 어떤가? 이 영화가 잔잔하다는 느낌을 주는 주된 이유는 전체 러닝타임 90분 중에서 후반부 약 20분에는 대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배우들의 표정과 행동, 그리고 풍경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 시퀀스는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허진호의 연출력과 자신감이 폭발하는 구간이다. 이 20분에서 허진호는 여발한 듯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8월과 크리스마스가 맞닿는 세계로 당신을 초대한다. 겨울이 오고 어느 틈에 훌쩍 성장한 다림이 다시 사진관 앞으로 찾아와 미소 짓는 장면은 이 영화를 하나의 성장담으로 훌륭하게 완성시킨다. 이는 정원이 다림의 편지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죽음의 세계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림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다림의 미소는 이미 정원을 닮아 있다. 끝맺음의 측면에서도 이 영화는 고수의 마감 처리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과시하고 있다. 이 영화는 그저 잔잔한 영화가 아니다. 인간의 감정 안쪽에서 터지는 황홀한 폭발물들이 도처에 산재한 내향적 감정 블록버스터다. 2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다시 한번 8월의 크리스마스를 재생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도 아마 그 매력에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씨입니다. 아주 근사한 글을 읽어주셨어요. 네, 같이 읽어주셨죠? 네, 아, 저도 읽었나요? 네. 조금 오늘- 쑥스럽군요. 오늘 다룰 영화는 진짜 뭐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아, 네,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감독의 입봉작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영화를 예, 어떻게 고르게 됐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살다 보면 참 우연한 계기로 되게 큰 물줄기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근사해요? 의도하지 않고 이 영화를 우연히 어떤 여행지에 같이 갔잖아요. 지금 남자 둘이서 어디였었죠 그때가 거기가? 저희가 산정호수를 갔었어요. 네, 맞아요. 가서 거기에- 아무것도 안 했죠, 진짜. 저희 그때 술 몇 잔 마셨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산정호수가 이제 무슨 뭐 이동갈비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맛없게 먹은 다음에 네. 너무너무 할 일이 없어서 영화를 한 편 봤죠. 그것도 그냥 그 숙소에 있는 네. IPTV로 영화나 그냥 볼까라고 하면서 원래 처음에 이걸 또 본 것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원래는 당연히 좀 이제 가장 최신작에 해당하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원래 먼저 봤는데 그 와중에도 무료를 막 찾았죠. 네, 우리가. 영화 너무 재밌더라고요. 남산의 부장들. 아, 정말 재밌었어요. 네, 네. 막 또 막 아저씨들답게 현대사 얘기를 막 하다가 아우 재밌는데 한 편만 더 볼까 하다가 조금 이제 다른 영화랑 이거랑 8월의 크리스마스랑 고민을 하다가 좀 짧아서 이걸 고른 거였죠. 맞아요. 원래는. 그리고 네. 뭐 그날 뭐 사실 우리 치킨을 먹을까 말까 하다 결국 우리 야식도 라면으로 그냥 때웠어요. 네, 네, 네. 이 영화를 보고 초로의 남성 두 명이 너무 이제 흥분한 거예요. 이 8월의 크리스마스를 우연히 보고 이 영화가 이렇게 대단한 영화인지를 몰랐던 게 전 첫 번째였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저희가 그때 호우 시절이라는 방송을 시작한 뒤였잖아요. 막 시작하고 막 네. 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영화야말로 호우 시절이라고 하는 방송의 컨텐츠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영화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비포 트릴로지를 했잖아요. 네. 그걸 막 녹음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우리가 첫 이걸- 녹음하기 전이었구나. 이걸 바꿀까 말까 생각할 정도로 아 맞아요, 맞아요. 그 파동이 엄청났던 작품입니다. 네,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이 방송에서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스텔지아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기? 그 자리에 맞아. 그 자리에 바로 떡하니 버티고 있는 영화가 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완전히 선물처럼 네, 그 여행에서 발견한 맞습니다. 어떤 숨은 보물 같은 네, 그런 영화였고요. 네. 그래서 영화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제 어떤 영화인가요? 이 영화가 언제 나온 거죠? 1998년에 네, 개봉했어요. 네. 당시에 정말 핫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였던 한석규와 그렇죠. 심은하 이 두 사람이 배우로 주연으로 이제 나온 건데 지금으로 치면 누구 정도 될까요? 한석규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송강호 아, 그 정도 배우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아니, 좀 느낌이 다르긴 하죠. 위상은 위상은 이제 그렇죠. 약간 대체 불가능한 배우예요. 저도 원빈을 생각했는데 송강호라고 하니까. 근데 한석규 씨가 원빈의 느낌이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송강호도 아니잖아. 아니, 너무 극단적이다 우리 저 둘 다.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셋 다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듣지는 않겠지만. 심은하 씨는 그 전까지는 탤런트였다가 이제 영화판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 이후에 맞아요. 이제 완전한 영화 배우가 되는 시기였죠. 맞습니다. 그게 네. 바로 이 8월의 크리스마스였고 한석규 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TV에서 뭐 서울의 달이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쭉 하시다가 접속이 있었죠. 접속이 한석규 씨는 있었군요. 접속과 쉬리가 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영화판에서 한석규라는 배우는 뭐 그 당시 뭐 트로이카는 뭐 한석규, 네. 안성기, 맞아요. 박중훈 뭐 이런 분이었던 맞아요. 거죠. 최민식은 없군요 아직. 최민식은 좀 그 다음이죠. 네, 쉬리 이후니까. 네. 8월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멜로는 팔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다라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좀 더 설명을 요청해도 될까요? 저희가 처음에 사실 봤었던 작품이 네. 비포 트릴로지에서 이제 비포 선라이즈를 매우 중점적으로 봤어요. 네, 네. 뭐 몇 분이나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알죠. 뭐 들으셨던데. 그 상황을 보면 좀 아는데 네. 아무튼 그 유럽의 이제 비포 선라이즈가 95년에 개봉한 작품이잖아요. 네, 네. 네. 우리에게는 8월의 크리스마스와 그 이후에 이제 봄날은 간다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말할 네. 수 있는데 비포 선라이즈가 저희가 뭐 설명을 많이 했지만 네. 되게 대화를 강조하고 그렇죠. 굉장히 가시적이고 네. 그래서 결과값이 바로바로 나오는 뭐 신인류의 사랑 문법이라면 네. 허진호 감독의 한국형 멜로는 되게 잔잔하게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더 폭넓게 네. 근데 다 드러내고 말하지 않고 묵혀서 보여주는 영화예요. 같은 시절인데 같은 시대인데 전혀 다른 양상의 영화들이 나왔고 네. 허진호가 보여주는 사랑 문법이 아닐까. 8월의 크리스마스는. 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사랑 문법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네. 로맨스 문법 한국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영화가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의 이 한국인들이니까 저희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그다음에 이따가 저희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영화에 이한희 씨가 나오잖아요. 철구라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동네 이제 군산에서 촬영한 영화인데 이 동네 해질녘의 그런 분위기들, 학교의 그런 분위기들, 그렇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운동장 철봉의 느낌들, 철봉이 있는 그 풍경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비포 시리즈가 어떤 우리에게 선망과 저런 곳이 있구나, 이 세계의 끝에 저 땅 끝에 저런 유럽이라고 하는 꿈과 환상의 그렇죠. 공간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줬다면 이 8월의 크리스마스는 우리 바로 옆 동네 같은 그렇죠. 느낌에서 일어나는 사랑 이야기인데 너무나 뭐랄까요, 너무 멋지다는 말보다 더 어떤 좋은 표현을 찾고 싶은데 그러니까 롯데월드를 가는 거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네. 놀이공원을 가는 건. 근데 네. 우리가 누구나 다 옆에서 놀았었던 그 놀이터의 네. 느낌이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렇죠. 그 두 영화가 그래서 근데 둘 다 소중한 추억물인 거죠. 우리 그렇죠. 모두에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8월의 크리스마스를 저는 조금 더 재밌고 네. 더 높은 수준의 작품으로 사실 인식하면서 이번에 영화를 봤어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사실 저희가 이 영화를 뭐 나왔을 때 봤잖아요. 뭐 그렇죠. 저희 10대 시절에. 맞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뭐 워낙에 뭐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인데 저희가 다시 근 한 20년 정도가 지나서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 제가 제일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이 영화가 이렇게 촘촘하게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일단 깜짝 놀랐고, 저는 그냥 되게 여백이 많고 많은 부분들을 우연에 맡겨놓은 뭐 빛의 노출이라든지 뭐 배우들의 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사라든지 그렇죠. 장면의 흐름 같은 걸 저는 많은 부분을 우연에 그냥 맡겨놓은 그 여백의 미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진 영화이고 또 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들의 감정선도 매우 섬세하다. 그래서 되게 치열한 영화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아주 100% 동의하고요. 네. 우리가 비포 선라이즈 이야기를 할 때 이 영화 참 말이 많다. 네네.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을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8월의 크리스마스는 참 조용하다라는 네. 걸 저도 어릴 때 볼 때는 그랬고 음, 마찬가지로 역시 재미는 별로 없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고 음. 이걸 다시 우연히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치열한 그 영화의 어떤 촘촘한 네. 디테일과 더불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동적인 영화다. 맞아요. 엄청난 다이내믹이 네. 있는 영화더라고요. 굉장히 파동이 많았고 파고도 많았고 네. 그렇게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너무 뜬구름만 막 잡으면서 네.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런가요? 저희가 그 이 영화를 볼 때 그런 거 있죠. 코멘터리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영화를 보는 저희들의 모습을 실황 중계했다면 쟤네들이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는지 월드컵 결승을 보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둘이서 정말 되게 맞아요. 그 탄성을 지르면서 영화를 봤었어요. 사실 저희가 그 영화 전문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 뭐 비평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냥 영화 오래 산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말 네. 오래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시절에 좋아했던 영화 혹은 그 좋은 영화를 추억해 보는 건데 네. 저희가 그래도 한 가지 하고 있는 거는 유튜브를 보고 베낀다든지 블로그를 보고 베낀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럴 저희는, 거면 저희가 여기 이렇게 주말에 안 네. 나와 있죠. 저희 그냥 영화를 대신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덕분에 호우 시절 덕분에 네. 조회수보다 영화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참 좋은 마음의 양식들을 쌓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호우 시절은 상당히 위로가 됐었고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채널이 지향하는 바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감동을 하면서 본 작품이고 네. 사실 1시간 40분 정도 러닝 타임이 되잖아요. 이 영화가 네네. 1시간 반에서 40분. 네, 네, 그 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영화가 맞아요. 100분이 안 됐어요. 음. 근데 우리가 100분보다 더 떠들었죠. 그렇죠. 끝나고 맞아요. 맞습니다. 한 3시간 떠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를 감동하게 했었던 영화에 대해서 이제 한 발짝씩 조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